일본 자민 공명 연립 여당 붕괴, 다카이치 총리 선출 흔들. 다카이치 이제 총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뜨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일본의 정치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했던 다카이치 사나이의 위기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일본 자민당의 이제 연정이 끝났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자민당 총재로 새롭게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이제 여성 총재가 원래는 다음 일본 총리로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올 건데, 이것도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었네요. 일본 미디어도 그리고 정치계 자체도 막 거의 99% 다카이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준비했었는데 많이 바뀌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는 뉴스, 자민당 연립 정권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랑,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의 운명,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본의 경우의 수는, 이런 걸 제가 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지금 대충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내용을 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0월 10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속보,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이 끝났다. 이 뉴스가 일본 야후 재팬 탑페이지에 떴거든요. 댓글이 13,162개. 엄청나죠. 이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난 1999년부터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 정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6년 이제 같이 붙어 있던 쪽이 이제 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거를 숙련 이혼, 즉 황혼 이혼이다. 이제 부부가 이제 있잖아, 나이가 들었잖아요. 서로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이 든 부부끼리 이제 이혼을 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이런 기사도 이제 뜨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티격태격하긴 하지만은 같이 가겠지 라고 했는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줄, 이렇게 헤어질 줄 몰랐다는 거죠. 예. 당장에 이제 이 내용이 YTN이에요. 자민 공명당 연립 26년 만에 깨져 정치자금 대책 놓고 의견차를 내보냈다. KBS 뉴스네요. 일본 자민 공명 연립 여당 붕괴, 다카이치 총리 선출 흔들.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일본에 있으면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은 뭐지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 정치 좀 내부적인 사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죠. 이번에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공명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입니다. 이 정당이 좀 특이한 정당입니다. 공명당이. 일본의 이제 종교단체죠. 창가학회. 예, 영어로는 SGI. 한국에서 남묘 호랑캐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 종교단체가 어찌 보면 이제 매체가 된 그런 정치단체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아니면 오상 일본은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종교가 정치권에 이렇게 영향을 줘요?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공명당 홈페이지입니다. 공명당과 창가학회의 관계는 정교일치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질문에 대해서 일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는 종교가 국가 권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정교일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종교단체가 일반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통해 가지고 의회 활동을 하는 거는 따로 규제하고 있는 헌법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게 공명당이라는 이제 소속 단체인 겁니다. 이 공명당은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중도 보수 쪽인데, 기본적으로는 좀 클린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정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본위주의적인 정치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외부적인 요건보다는 클린한 이미지를 좀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돈을 주자라는 그렇죠. 식으로 자주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포퓰리즘적인 요소도 좀 있는 정치단체입니다. 연립정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민당이랑 협력을 해서 선거를 하고 정권을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자민당에 문제가 있죠. 정치와 돈 문제. 이게 무슨 문제야? 이제 이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기업이라든지 각종 단체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정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장부에 쓰고 예를 들어 있잖아. 어떻게 이제 지출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뒷장부, 돈을 좀 빼돌린 그 의원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 아베 파벌에서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당시에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이후로 이제 자민당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좀 엄청나게 강한 여당이었는데 점점 세력이 좀 떨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자민당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을 했어야 되죠. 이제 넌 돈 먹은 의원이니까 야, 너 이제 공천 없다. 라든지 너를 요직에서 빼겠다. 라든지 그런 걸 이제 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근데 그런 걸 했겠습니까?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예, 흔히 말하는 우야무야하게 한다라든지 돈 먹는 정치가도 공천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선거에 나온다든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연립인 공명당 입장에서는 자기네 정당의 이미지가 흔히 말하는 가치똥을 맞는 거예요. 더욱이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명당과 자민당은 어떤 식으로 선거 협력을 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소선거구라고 하죠. 지역구. 거기서는 공명당이 기본적으로는 후보를 잘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민당 후보가 나오면은 공명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로치고 창가학회 신자들이 그 자민당 후보를 밀어달라고 같이 돌아다녀요. 아니 그럼 공명당은 어떻게 의석을 얻어? 그렇죠. 비례대표. 반대로 자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는 여러분 공명당을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을 했던 거예요. 뒷돈 받은 자민당 의원이 선거구에 나와. 그러면 이제 공명당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저 의원 응원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뒷돈 받았다며. 근데 왜 니들 응원을 하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연립정권.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게 맞나? 이대로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음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좀 제재를 해달라.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혔죠. 거기다가 이번에 누굽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총재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되고 나서 이번에 인선을 어떻게 했냐면은 뒷돈 받아가지고 잠깐 하야했던 자민당의 정치가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을 요직에 기용했어요. 자민당은 이제 뒷돈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이만한 회개를 했다. 다시 복귀해라.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한다. 흔히 말하는 자기들의 이제 오점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라는 이제 시츄에이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열받지. 그리고 아까 말한 이 공명당이 하나 더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정치 현금에 대한 어느 정도 제약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 기업이라든지 각종 단체가 일본 정당, 본부, 그다음에 지역 본부, 아니면 이제 동네 촌에 있는 쪼매나 있잖아요. 본부까지도 다 정치 헌금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뒷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 야당부터 이 공명당도 이제 거기서 야당이랑 의견이 같은데 이런 기업이랑 단체들이 헌금하는 거를 중앙본부 정도로만 규제를 하자. 너무 지역 있잖아. 촌동네에 있는 그런 지부까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뒷돈이 생기고 정치랑 돈이 얽히고 엉망 아니냐. 그거 좀 바꾸자 이랬는데 자민당이 그걸 죽어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된다. 왜 자민당은 이런 걸 반대를 할까?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죠. 기업으로부터의 헌금 96%가 자민당. 96%. 5개 정당에서 21,487개 기업단체에서 83억 엔, 우리한테 한 830억 정도죠. 헌금이 있는데 96%에 대한 한 80억액이 자민당, 그다음 입헌민주당 2%, 국민민주당 1%, 공명당 1%.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정치권에 돈이 흘러간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렇죠. 이 자민당이라는 단체는 이 흔히 말하는 경제권, 특히 이제 대기업을 위주로 한 이쪽이랑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자민당 공명당 연립이 깨졌잖아요. 경단련, 일본의 이제 흔히 말하는 경제인 아니면 경제단체 협회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의 불안정화가 우려가 됩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워진다. 이 말이 뭐겠어요? 공명당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좀 자민당을 좀 이제 커버를 쳐주는 예, 이런 메시지가 경제단체 쪽에서 이제 꽤 많이 이제 나오는 편입니다. 자민당 쪽은 기업 그쪽을 좀 위시로 한 정책을 좀 많이 펴는 게 이렇게 이유가 이어지는 거예요. 특정 단체에게 돈이 흘러오면은 그 단체를 위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투명하지가 않지. 정치라는 거는 나라 전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바꾸자 이랬는데 안 한다. 자민당이 안 한다.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다 보니까 약간 거슬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국제 관계가 생깁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이제 우려라는 게 많이 나오지만은 특히 중국이죠. 갑자기 왜 중국이 등장해?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공명당은 중국이랑 좀 친밀하다면 좀 그렇지만 파이프가 좀 깁니다. 예, 왜냐면은 예전에 일본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 게 이 창가아케, 흔히 말하는 이제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가아케라는 이 종교단체는 중국과의 파이프가 상당히 진합니다. 그런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외국인 가로치고 중국인에 대해서 규제를 세게 해야 된다. 일본은 중국인은 뭐 잠재적으로 스파이다. 그 다음에 뭐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외국인 가로치고 중국인을 향한 좀 이제 센 메시지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이제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명당을 그걸 좀 싫어했습니다,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공명당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조금 안 되지 않나라는 식으로 계속 신호를 줬어요. 대신 누구를 밀라고? 고이즈미 신주를 밀라고. 왜? 고이즈미 신주로는 적어도 아시아, 뭐 중국이라는 한국이라는 데에서는 그래도 좀 있잖아. 같이 파트너십. 약간 이런 모습이라서 같이 가자는 행보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이보다는 나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가 되는 게 연립도 그치 공명당 그대로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민당에서 뭡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딱 뽑았잖아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가 뽑히고 나서 이 발언의 점점 수위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에 이것도 이제 10월 9일입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 예, 남몽골의 탄압의 붕괴. 중국은 이제 인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공명당 자체가 극우적인 생각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다카이치보다는 고이즈미 씨였다면? 라는 마음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또 플러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인사입니다. 자민당 총재가 되고 나서 자민당 내 인사를 했거든요. 일단은 이시바 팔을 다 쳐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이제 모노 나오기 오르게 이제 다 뭐 있잖아. 팔다리 잘라버리고 아소 따로 사람들을 앉힌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소 전천리 친구들끼리 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2차 아소 내각이다. 아소 정권이다. 그러니까 섭정이죠, 섭정. 왜 이랬나? 마지막에 이제 고이즈미랑 다카이치랑 자민당 결선 투표에서 이 아소 타로의 파벌의 표가 다카이치를 밀어줬기 때문에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땡큐 아리가또 아닙니까? 보상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민당 내 인사가 이 아소 따로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이제 편형이 되고 반대말 아까 이시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제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랑 공명당 헤어진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 아소 따로 아저씨. 공명당을 싫어하는 걸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소 따로는. 그래서 아소 따로는 과거에 공명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냐? 2023년 기사네요. 공명당은 자민당 쪽에 있는 암이다. 도려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대해서 나름 자민당 중진인 아소따로가 쟤들은 암이다. 공명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노코멘트였거든요. 예, 이제 그 일일이 상대하다가는 이제 아까 말했다 진짜 이혼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좋게 그냥 그지 원래 저런 우리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자 이랬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고 나서 그냥 아소따로를 그냥 자민당에 요직에 딱 앉혀두고 있잖아요. 한다 보니까 이거는 못 가는 거지. 이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이제 연립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카이치 사나이 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밑에 있는 정치와 돈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다테마이적인 이유로 얘기했지만은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이번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 TV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면 다카이치 씨니까 어려워졌다.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혼내죠. 근데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 그래봤자 지금 중의원이 자민당이 190의석이 넘고 공명당이 24개입니다. 24의석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나간다 해서 뭐 이게 연정이 무너지고 뭐 난리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오버다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솔직히 뭐 공명당 떼버리고 다른 야당에 있는 애들 중에 몇 명 있잖아. 구슬려가지고 연립 아니게 더 낫겠네. 그러니까 공명당 나가는데 뭐 이거 큰 문제라고 괜히 오버해. 그죠? 그런데 이 공명당은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는 정당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이미 이런 기사가 나왔죠. 니케이가 조사했네요.
공명당의 선거 협력이 없으면은 자민당 20%는 탈락이다. 선거구에서. 이게 최소한으로 추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민당, 공명당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에서는 공명당 후보를 안 내고 자민당 이제 후보를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 공명당을 가져간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헤어졌으니까 소선거구에 있는 이 자민당을 응원하는 공명당의 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선거구마다 평균적으로 약 2만 표 정도 됩니다. 그게 사라지면은 예를 들어 자민당이랑 다른 입헌민주당, 야당이 있잖아. 아슬아슬하게 경쟁하는 선거구도 있잖아요. 그게 2만을 딱 뺐을 때 대략 한 20% 정도는 아웃이에요. 여기서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명당이 자민당 이제 너 한번 당해봐 이래가지고 야당 쪽에 붙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줄어요? 50%가 줄어듭니다. 지금 자민당의 의원이 반이 아웃이 돼요. 그게 이 공명당의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건이 정치계에서는 센세이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를 자민당이 아닌데 왜 이번에 다카이치가 되고 이 아소따로의 어쩌면 욕심이라고 해야 되죠. 예, 아소따로가 올해 이제 만 85세인데 이 아소따로의 이런 어쩌면 집념이 지금까지 있어 어쩌면 자민당이 약간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불안불안하지만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진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까 나온 이 KBS 뉴스 있잖아요. 다카이치 총리의 선출이 흔들거릴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일본 중의원의 국회의원 수가 465명입니다. 일본 총리 선거는 국회의원의 1차 선거에서 후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과반을 233표를 못 얻으면은 결선 투표로 갑니다. 결선 투표는 뭐야? 1대1로 붙어서 표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즉 자민당은 196이지만은 야당이 합쳐서 196 이상만 낼 수 있으면은 일단은 총리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총리는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뭉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있잖아요. 연정, 다른 야당들에게 이제 지금 있잖아요.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공명당이랑 그 헤어졌다. 그 전에도 이론상 야당이 다 합치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 정책이 많이 달랐으니까 그 불가능하다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1야당, 제일 그 인원수가 많은 야당이 우리 대표 말고 다른 정당 대표 이름 써도 된다 라고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거죠. 입헌민주당이 자기네 당대표인 노다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다른 야당인 타마키 쟤도 괜찮다. 국민민주당은 지금 세력이 어떻게 돼요? 27개 의석. 그러니까 148개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야 우리 당대표 말고 이 27개에 있는 이 국민민주당 당대표에게 총리 자리 줄 테니까 연합하자 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참고로 입헌민주당이랑 국민민주당은 원래 같은 당이었습니다. 근데 성격이 안 맞아서 분리내는 거예요.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하나에 있는 다른 또 큰 야당, 아까 이 숫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일본 유신의 모임. 여기도 35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기에 정당의 당대표 어떤 말 하냐? 타마키 짱이라면은 입헌과 국민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이제 타마키 짱 이름 쓸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판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아까 여기죠. 입헌민주당 유신의 국민민주당 합치면 210이에요. 근데 자민당 196이잖아. 이론상 저렇게 뭉치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막 일어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름 나오니 다마키 누굴까?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왜 인기가 좋냐면은 이 국민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원래는 중도적 성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 우클릭, 흔히 말하는 자민당에 실망한, 자민당 이시바 정권에 실망한 자민당 지지자들이 지금 대체자로 이 국민민주당을 좀 많이 뽑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선거 때 국민민주당이 7의석에서 28개 의석으로 늘어났거든요. 반대로 자민당은 엄청 줄었잖아요. 247에서 191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반사이익을 얻은 게 국민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보다 좀 더 우리가 이제 헌법 개정, 그다음에 원전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위대 이제 군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이제 밀어붙이는, 예, 그런 식으로 색깔을 좀 바꿨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일반인들, 흔히 말 일하는 세대들 있잖아요.
이제 세금 감면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올립시다. 약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면서 좀 인기를 얻을 만한 정책을 좀 많이 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지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돈을 찍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일본 재무성 출신 관료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성을 안다 이거야. 재무성 제들은 일본의 뭐 재정 건전성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돈 찍어도 된다. 확장 재정을 가자라고 하는 게 타마키다 보니까 나름 인기가 얻는 거예요. 감세 돈 뿌리자니까. 지명 냈잖아요, 야당에서. 타마키면 괜찮겠어. 타마키면 괜찮겠어.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본인의 트위터입니다. 일본 트위터 타마키 위치로 표시 건수 3,371만 건 표시. 3,300만 건 SNS에서. 트위터한 사람들 다 봤다는 겁니다, 이거. 나에게는 내각 총리 대신을 맡을 각오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한번 던져놔요. 각오는 있다. 그런데 네. 평화안전법제의 취급,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 인식이나 원자력 발전을 인정하는 등의 이런 기본 정책에 대해서 입헌민주당 여러분이 우리 정책을 따라올 수 있을까? 총리 자리 줄게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1야당 니들이 원래 밀어붙였던 정책 꺾고 우리 당 정책 그대로 맞춰라. 그러면 내가 총리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제1야당 입헌민주당 안에는 중도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리베럴적인 생각을 그렇죠. 하는 분들 있으니까 다 생각을 맞춰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렇죠. 이걸 맞춘 순간 입헌민주당은 입헌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지지층이 좀 흔들리죠. 말도 안 되죠. 어찌 보면 이제 입헌민주당 입장에서는 타도 자민당을 위해서 내가 총리 안 하고 너 가자. 난 내가 그럼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요. 그 뭡니까 다 내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좀 찬반론이 꽤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타마키는 타마키대로 원래 있던 당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안 맞아서 이 사람이 그 당을 나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미는 손을 잡기에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있잖아. 그것도 타마키 씨의 지지층들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이 타마키라는 식으로 표를 모은다는 것 자체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마키도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이걸 받기가 힘들어요. 왜? 제가 아까 말했죠. 지난 선거 때 이시바 정권에 실망한 자민당 지지층들이 국민민주당으로 이게 도망쳤다 했잖아요. 국민민주당이 지금 세력이 올라간 거는 새롭게 바뀐 다카이치 사나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이 타마키가 막는 데잖아요. 예를 들어 나가서.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인기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떨어져요. 왜?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다카이치 사나에랑 비슷한 생각, 그거를 협력하는 야당이라는 목적으로 인기를 얻은 건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에랑 이 타마키짱이랑 예를 들어 붙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 그리고 권변단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자민당 쪽에 갈게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총리 안 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붙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명당 대신에. 왜 그걸 또 못하냐? 연합입니다. 아까 제가 자민당 뒤에는 경제단체가 있다 했잖아요. 기업. 그다음 이러면 일본 야당,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뒤에는 누가 있나요? 일본 노동조합 연합이 있습니다. 이 연합에서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에게 흔히 말하는 노동조합원의 표를 몰표로 주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니들은 기업보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라.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민당이랑 손잡으면 안 된다라고 뭡니까? 연합의 회장이 용인할 수 없다. 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민당은 기업 쪽이잖아요. 그렇죠. 기업 헌금 받고 있는 당에 노동조합 표가 들어가 있는 정당이 손을 잡는다는 거는 이거 뭐 노사 완전 위아더 월드? 있을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야당끼리 연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기본 조건이 안 맞아서 연합을 안 한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이랑 손잡아서 연정을 하기에는 다른 또 있잖아. 원래 기본적인 지지단체가 나를 싫어하고 뭐 여러모로 이 국민민주당이 말했지만은 노동조합 표가 들어가 있고 자민당을 지지했던 저 오른쪽에 있는 표도 들어가 있는 국민민주당이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번에 둘 중 한 명이 된다. 둘 중 한 명. 둘 중 한 명이 된다. 그런데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워낙 수싸움과 각자마다 걸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알 수가 없다. 결국 야당끼리 연합을 못하면 소수 여당이 다카이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야당들 표가 연합이 안 되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196을 그냥 기본 가져가기 때문에 총리는 될 수가 있어요. 대신 총리가 됐을 때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뭡니까? 약한 총리죠. 의견이 안 통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일단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고 나면은 뭘 할 것 같아? 예. 해산을 하지 않을까. 일본 총리는 의회 해산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총리가 됐는데 종이 호랑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법도 못 통과시키네? 일단 다시 싸워보자. 다카이치가 간다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어떤 게 걸려요? 다시 돌아가서 요거 있죠? 공명당이랑 선거를 협력하지 않으면은 자민당의 20%는 탈락이다. 해상 가능합니까? 아무리 다카이치가 여론적으로 의견 좋습니다. 한번 여성 좀 밀어보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SNS 인터넷상에 댓글 다는 친구들이랑 진짜 선거운동 다니면서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레벨이 달라요. 여기서 함부로 해산했다가는 자민당이 와해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겁니다. 엄청 복잡해지고 있네요, 지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카이치 사나이가 예를 들어 안 되는 경우 다막기가 되는데 정책이 다른 정당끼리 뭉치면은 뭡니까?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이거 그리고 총리가 있으면 내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각에 있는 대신 자리 누구 당에 몇 개 줄 거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 싸운단 말이야. 일본도 과거에 연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연정은 오래 못 가요. 예. 가봤자 1년이에요.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 본인도. 알고 있죠. 근데 이거 아니면 총리 자리는 다시 못 앉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엄청 복잡하죠. 그리고 여러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총리는 아직까지도 이시바짱입니다. 맞습니다. 일본 총리 선거가 일어나려면은 이시바 내각이 총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자민당 전제, 자민당 대표 선거 끝나면 바로 총리 뽑자라고 하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인 거는 지금 이시바짱이 해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시바짱으로 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자민당 내에서는 아무 영향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자민당 총리가 있는 게 야당한 게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시바짱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도 조금씩 있는 거예요. 이시바로 좀 더 갈까? 그렇죠. 근데 아니야. 물가도 못 잡고 무능하다 해서 내린 게 자민당인데 그 자민당이 지금 상황이 불편하다고 이시바 그대로가 말이 다르잖아. 인기가 더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에 좀 뭔가 있잖아. 여성 총리 나옵니다. 약간 이런 뭔가 버프 있을 때 초반에 이미지 그때 한번 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다마키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몰라. 다카이치 사나이가 된다 하더라도 공명당 없으면은 소선거에서 이제 이길지 안 이길지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번 달 말에 일본에 트럼프가 옵니다. 이번 달 말에 일본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자, 일본 총리 나와보세요. 라고 하는데 누가 트럼프를 만날까? 미국도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표 되었다. 그러면 총리 자리에 가는 거네. 축하했잖아요. 그렇죠. 했죠. 다카이치 사나이 씨가 온다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때 공명당이 붙어 있었으니까. 혹시 이시바 총리랑 얘기하는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시바짱이 트럼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시바짱이 여러분 에이펙 경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이 공명당의 스노우볼 하나 때문에. 오늘 얘기 들으신 분 복잡하죠. 일본의 과거 정치가 불안정했을 때 진짜 다당 3개, 4개 당이 연합해가지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고이즈미, 아베로 이어지는 자민당의 장기 정권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다당제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공명당이 돌을 하나 던진 거지. 자,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반대로 일본은 이러다 보니까 전국이 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솔직히 누가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껌부터 이래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본에.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든 성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정말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일본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 아까 말한 이 공명당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하고 있냐?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26년간 자민당이랑 짝짝꿍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바로 야당의 후보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열흘 후에는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이제부터 야당이니까 야당 후보를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예를 들어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인 야당 연합이 탄생해가지고 다카이치 사나이는 자민당 총재가 됐지만은 일본 총리가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둘러 하면 어떻게 돼요? 자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지?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 거 알았으면은 그냥 고이즈미 뽑고 펑크색처럼 약간 그지? 말 좀 그래 한다 하더라도 그냥 고이즈미로 갔으면 됐는데 왜 굳이 사나이로 갔어?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죠. 누구? 예, 이 아소타로. 예. 고이즈미가 됐으면 아소타로는 완전 뒷방 늙은이 찬밥입니다.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를 아소타로가 밀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자민당 내 중추에 복귀를 하게 됐지만 그 여파가 이런 식으로 공명당 이탈, 자민당의 지역구부터 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본 정권. 아마 앞으로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 아니면 다마키 이 두 명 중에 한 명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다? 가만히 있는 이시바짱이 그냥 트럼프도 만나고 한국 에이펙도 참석하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길죠? 예. 그래도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도 압축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들으시면 어떻게 느낍니까? 야, 뭔지 모르지만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고 뭐 어디서도 좋은 얼굴 이익관계 있잖아. 이득관계. 여기서도 손 들어줘야 되고 저기도 손 들어줘야 되는데 쟤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 편이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누구 선택 안 할래요. 저 줏대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뭘 선택을 하든 욕먹는 그런 케이스 생기는 거고 그 자민당 입장에서는 설마 이렇게 한다고 구박한다 해서 이혼도장 찍겠어? 부부싸움이야 늘 있는 건데 에이 설마. 근데 이혼도장 찍고 당신 도장 찍어 이럴 줄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한 방에 오고 그리고 당장에 지금 외교 관계부터 정세가 지금 상당히 그죠? 당장 최근에도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관세 물리는 붙어서 경제도 지금 뭐 차트도 울렁거리고 엔화도 울렁거리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권도 울렁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군가 하나로 좀 가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드디어 자민당의 이 장기 집권을 깨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또 자민당 입장에서는 공명당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민당의 공명당을 일본 SNS라는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야 잘했다 다카이치 사나이 저런 암적인 존재 공명당 잘 잘랐다. 이제 진짜 자민당은 보수다. 이래서 선거 해산하고 사나이 일본 이끌어주세요. 이런 댓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SNS에 보면 이미 다카이치 사나이는 총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작에 투표에 갔으면 일본 투표율이 50% 될 리가 없잖아요.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것만 믿고 해산을 한다라든지 다카이치 사나이 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공명당은 종교단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남의 집에 방문해서 누구 뽑아주세요. 설득하고 밥도 먹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명당은. 그것도 일본 각 지방에서. 근데 그게 사라졌잖아.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명당 이탈이 정말 자민당 붕괴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